주간학습 계획표거든요. 설정해서 각 교시마다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루에 5과목을 다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상담을 해요? 기본서 겨우 떼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사실 이 학원에 들어왔을 때도 관리형 공무원 학원이라고 해서 들어와서 이게 관리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했던 관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주간학습 계획표거든요. 네네네. 그 주간학습 계획표를 가지고 알려주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짝만 좀 알려주시면. 네. 여기 이제 저희 네네. 주간학습 계획표잖아요. 이게 이제 주간학습 계획표인데, 모든 수강생들은 이제 매달 정기 상담을 하고 나면은 이런 학습 플랜을 다시 설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설정해서 각 교시마다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이제 공부 방법인데, 이렇게 주간학습 계획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하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내가 공부량이 이 과목은 이 파트는 공부량이 많고 출제 비중이 높은데 더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했네. 네, 또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기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달라지게 돼 있는데, 보통 지금 시기에는 하루에 뭐 2과목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3과목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5과목을 하고 있어. 그러면 공부를 집중해서 하실 수가 없겠죠. 또 어떤 시기에는 하루에 5과목을 다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시험에 2까지 임박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5과목을 하루에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루에 그때도 하루에 2과목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해서 이거를 보면서 이 친구가 공부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공부 방법이 뭐가 잘못되는지 알 수도 있고, 수강생들도 이거를 매일 작성함으로써 내가 공부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게 돼요. 여기 밑에 공 표시 도장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날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주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수강생들이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매일매일 제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찍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관리자분들이 다 찍으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찍고 매일매일 제출해 주시면 요거를 통해서 요거를 찍어주는 건 잘했습니다. 또 했는데 정말 문제가 있네. 또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하지 않았네. 라고 하면은 정기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저 때는 한 달이었나? 네. 주별이었나? 이렇게 각 수강생들 다 이렇게 받아서 네네네. 상담을 해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도 정기 상담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서 또 주간학습 계획표랑 같이 해서 정기 상담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로도 또 공부를 하는 수강생이 또 뭐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시기에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시기에 이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제가 어느 때는 그냥 상시적으로 상담이 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도 이 수강생이 지금 이 시기에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옳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하죠. 네. 보통 이제 월별 모의고사 보면서 이제 이 주간 계획표를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 계획표 상담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케이스가 뭔가요? 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상담을 하게 되나요?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과목별로 이제 공부량이죠. 네, 과목별로 이 과목은 또 이 파트는 공부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네, 그리고 또 과목마다 또 공부 방법도 또 다 다르고 또 시기도 다르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기본과정이 일단 끝나고 단원별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 시기에 요게 끝나면 기출문제 풀어라, 그다음에 동해 모의고사를 해라든지 그 과정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이끌어주는 거죠. 사실 이 시험이라는 게 항상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번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과목이라던가 또 점수 개편이라던가 그런 산정 방식들이 많이 다양해졌는데, 올해 이제 바뀌는 공무원 이 공시생 시험에 대한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가 있나요? 일단 이제 기존의 공시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법이 공통 과목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과목 같은 경우는 다 원점수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 점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점수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이제 선택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사장에 들어갔을 때, 특히 예를 들면 뭐 행정시 중에서 행정학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서 겨우 떼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행정학 때문에 꽈락이 나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점수가 너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올해부터는 조정 점수라는 게 없고 다 직렬별로 전문 과목으로 다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5과목이 사실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 과목으로 개편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전문성이거든요. 그렇죠. 공무원 각 직렬의 전문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직이다. 근데 세법이나 회계학이 전문 과목인데 세법이나 회계학을 하지 않았어요. 사회행정학 이런 걸 했어. 그러니까 세무직 공무원인데 세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업무적으로 차질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과목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시험은 전문 과목이 앞으로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 과목에 기존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한 공부량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선택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할 시기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실례로 올해 2가지 시험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전문 과목들이 대부분 이제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공통 과목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수월하게 나온 편이에요. 공통 과목은 조금 수월하고 조금 직무에 맞는 과목들은 조금씩 난이도가 있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 과목이나 선택 과목이나 5과목의 모두의 비중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저희 이 스케줄 관리를 할 때도 뭔가 그 5과목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중요성이 좀 더 높아졌을 것 같은데, 선택 과목에 대한. 그렇죠. 이제는 이제 스케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예전에는 전문 과목에 치중해서 스케줄표를 작성을 해드렸어요. 공부량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 저 다닐 때는 아마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 위주로 조금 많이 배정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통 과목이 사실 메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매일 국어, 영어, 한국사가 거의 매일매일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선택 과목을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5과목을 다 골고루 비치가 돼야 되는 거죠. 골고루. 그래도 국어, 영어에 좀 더 비중이 좀 더 높지 않을까요? 공부 이제 양이 많은 거고요. 공부량이 좀 많은 거고, 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국어 문제 그 시험 패턴하고 지금 패턴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강생분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국어 공부를 얼마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국어 출제 경향은 좀 이렇게 문법이, 공무원 문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법에 치중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를 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법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그렇죠. 또 국가직 때도 나왔지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나왔었고, 그다음에 문학이나 비문학에 일단 독해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부 방법도 독해라고 하는 것은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성적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거는 매일매일 내가 하루에 3문제, 뭐 2문제를 매일매일 풀어야지만이 점수가 나오는,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 있죠. 요즘 시험 과목 이제 보다 보면은 예전에는 암기형 위주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수능형 위주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다고 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기만 잘했으면 되는 건데 요즘에는 암기만 한 게 아니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5과목의 비중을 여기 이제 스케줄 관리에 적절히 녹여서 하는 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5과목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스케줄을 배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학원의 모습인가요? 학원에서 추천드리는 공시생의 이상적인 5과목 모습. 스케줄.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시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만약에 이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지금 한 주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1년의 플랜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제 1년을 처음 준비하는 공무원의 기준에서 이 5과목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짜야
학원에서 추천하는 방법인지. 새로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5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 과정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본 이론 과정의 공부량이 가장 많아요. 네, 많고 사실은 1회 독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출로 또 넘어가는 과정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맨 처음에 기본 이론 과정을 할 때는 조금 시간 소요가 시간 배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맨 처음 그렇죠. 기본 과정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한 교시가 100분씩에서 6교시 600분의 순공 시간을 보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루에 초시생이라고 하시면 하루에 과목을 2개, 또 3개, 3개 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5과목을 골고루 그렇게 넣어주는 거죠. 5과목을. 5과목을. 왜냐면 이 공시 공부는 사실 다해두기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한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해독을 많이 해서 반복하는 것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공부를 했어. 근데 이거를 자주 보지 않으면 다 이게 희발성이잖아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과목을 계속 골고루 배치를 하는 거죠. 네. 스케줄 관리는 결국 5과목을 비지 않게 계속 네. 교체를 해주면서 하는 게 네. 가장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파트 1번 공무원 학원에 대한 파트 설명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